안녕하세요. 시사건건 골수영입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거의 해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그런 인사 단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인사 단행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을 했죠. 자, 검찰의 인사를 단행을 할 때,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검찰총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대상이다. 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윤석열에게, 자, 안을 가지고 와라, 내가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법무부가 가지고 와라, 내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아래가 사라져버린 거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통 결정권자는 말이죠, 여러 의견을 다 듣고 종합을 한 다음에 본인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결정권자의 행동이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인이 결정권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이 조국 관련된 수사를 이렇게 무리하게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금까지 아나무인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검찰은 늘 그래 왔으니까. 자, 오늘 또 영상을 하나 보니까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들었느냐, 법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격을 합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 법무부 장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답했었던 것이 뻥 뚫리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이 쓰라고 준 권력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점, 아니 쓰지 못했다는 점이죠. 절차적 민주주의도 좋고 뭐 여론 수렴도 다 좋은데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으면 그 힘을 쓰라, 이렇게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게 쓴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로 돌아가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개혁 시도했었죠. 그래서 검찰 출신이 아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검찰개혁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 목을 쳐라. 자, 이게 검찰에서는 대단한 영웅담처럼 회자되곤 하겠죠. 하지만 이건 항명이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는 타협을 했습니다. 대검 관련된 인사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건드리지 못했을까? 모든 언론이 노무현 정부를 십자포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도 좋지 않았고 검찰개혁을 단행할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의 우스갯소리, 이 모든 건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렇게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조롱하고 원망하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대통령을 욕해서 국민들 속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MB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
그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죠. 그 당시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았고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개혁안들,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언론이 풀스윙을 휘두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합니다. 임기 4년 차를 맞이한 대통령 중에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검찰의 공격, 언론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총선 정권 심판이 아닌 발목 잡기 야당 심판론이 더 여론이 높은 지금 현재, 저는 노무현의 유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내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대통령감이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려면 그 친구를 보라, 이런 얘기가 있다.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 나는 문재인의 친구다. 그렇기 때문에 난 대통령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이라는 사람 국민들이 거의 몰랐던 사람이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바로 옆에서 노무현 정부를 함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숱한 공격을 당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까지도 함께 하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했었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 자, 제가 이 시사건건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창피해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부채의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검찰이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기에 그냥 쪽팔려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더 이상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 속 시원한 발언, 그리고 속 시원한 인사단행, 국민들은 그러라고 권력을 준 겁니다. 자, 권력을 행사하는 것,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하라고 국민들이 지어준 것이죠. 자, 이 권력을 이렇게만 쓴다면 국민들은 더 지지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권력을 또 엉뚱한 데 쓴다면 다시 그 권력을 뺏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힘으로 권력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중권 씨가 선동당하는 우매한 국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매한 것은 진중권 씨 당신이죠. 우리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검찰 인사안을 날개 가지고 오라라고 주장하는 검찰총장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이 곧 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들이 마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있죠. 어차피 임기가 있는 대통령, 검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 퇴임할 때까지 임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임기가 있죠. 그래서 권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의 손으로 바꿀 수 있지만 검찰은 국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언제나 권력에 붙었다가 권력 말에는 권력을 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다시 새로운 권력에 달라붙어서 정치 검사를 하고 승진을 하고 승승장구하고 전관예우로 돈을 벌고 이렇게 늘 지내왔습니다. 자, 검찰을 개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인사권입니다.
자, 검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승진입니다. 승진이 왜 중요하냐? 돈 때문이죠. 자, 승진하면 월급이 많아져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사들이 생각하는 그 월급은 푼돈이죠. 부장검사, 지검장 정도 되어야 은퇴하고 변호사를 차리면 전관예우로 어마어마한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정치검사를 하는 겁니다. 줄서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하명 수사를 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를 하고 괴롭히고 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주고 승진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장 많이 벌어졌었던 정권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MB 정권이죠. 대표적인 인물 최규일, 정현주 KBS 전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MB 정권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하명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정현주라는 인물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죠. 1, 2, 3심 모두 무죄가 났지만 그때 망가진 인생을 국가는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검찰, 집에 있는 정현주 사장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때 긴급 체포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죠. 자, 검사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테크트리 소개해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권력의 줄서기를 합니다. 이 권력의 줄서기를 해서 부장검사, 지검장까지 승진을 합니다. 자, 이제 권력의 줄대기를 한다라는 건 하명수사,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기소하라면 기소하고 괴롭히고 언론을 이용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죄 없는 사람 괴롭혀 준 다음에 권력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무죄 판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권력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지검장이나 부장검사 정도까지 승진한 이후 은퇴를 하고 전관예우로 1, 2년 수십억 땡긴 다음에 자유한국당 입당, 국회의원 입성. 요게 검사들의 사회적 성공 테크트리입니다. 자, 이 테크트리에 국민과 정의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예전부터 검사의 연봉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줘야 된다. 부와 명예, 검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부와 명예가 모두 지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의 검사들은 사실 너무 돈을 적게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 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검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최상위층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돈 욕심을 내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완벽하게 인생이 망가지게 법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 저는 예전부터 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대기업 간부가 돼서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사명감으로 정의만을 위해서. 자, 이건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검사들에게 시작부터 억대 연봉, 몇 억대 연봉 줘버리는 겁니다. 그 돈이 아까울까요? 검사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검사들에겐 말이죠. 그렇게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두둑하게 국가와 국민이 검사들에게 지원을 한 다음에, 그래서 검사들은 국민과 정의와 국가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옳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단행, 윤석열 사단은 완전히 해체가 됐고, 자, 이제 앞으로 검찰이 했었던 이런 아나무인격 무소불위의 행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속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추미애 장관님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